탁송을 처음 시작하는 기사분을 위한 탁송 오더를 받은 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차를 받으면 제일 먼저 오더 화면을 캡처해 놓아야 합니다. 오더 화면을 캡처할 때는 오더 전체 내용을 다 볼 수 있도록 스크롤 캡처 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롤 캡처 방법을 모르시면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폰 기종마다 조금씩 방법은 다릅니다. 캡처한 오더 화면은 최소 3개월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오더 화면이 필요한 이유는 사고가 나거나 과태료가 날아올 경우 해당 오더가 본인이 일을 한 건이 맞는지 확인용으로 필요하고 보험사에서 오더 화면을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관을 해놓아야 합니다. 오더를 받으면 필히 오더란에 나와있는 적요나 메모 내용을 잘 확인하십시오. 오더 내용 중에 본인이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통화할 때 물어볼 수 있도록 체크해 두십시오. 탁송은 오더를 받으면 배차가 완전히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화까지 마쳐야 배차가 확정됩니다. 통화는 최소 5분 이내 빨리 해야 합니다. 통화가 늦을 경우 배차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일 출발하는 예약 오더인 경우에도 통화는 오더를 받은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통화는 오더 화면에 있는 전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오더 화면에는 전화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전화 버튼은 상황실 번호이고 아래 2개의 전화 버튼은 고객 번호입니다. 상황실은 보통 콜센터라고도 부릅니다. 전화는 위에 있는 상황실에 하는 게 아니고 아래 있는 첫 번째 고객 번호를 눌러서 연결해야 합니다. 고객 번호가 2개가 있는 이유는 출발지, 도착지 고객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객 번호 1번을 눌렀을 때 고객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탁송에서는 상황실, 콜센터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센터가 받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위에 콜센터 번호와 아래 고객 번호가 같으면 콜센터에서 전화를 바로 받는 경우입니다. 전화를 할 때는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먼저 탁송 기사임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십니까? 탁송 기사 홍길동입니다. 부산 사직동에서 인천 가는 배차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해야 합니다. 콜센터와 연결되었을 경우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콜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겁니다. 기사님 껐다 켜주세요. 또는 연락처를 넣어드릴게요. 또는 문자 보내드릴게요. 이럴 경우 절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묻지 마십시오.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초보기사라는 것을 표시내는 것과 같습니다. 콜센터는 이제 시작하는 초보기사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콜센터에서 기사님 저희들은 초보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배차 빼드릴 테니 다른 일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배차를 빼버릴 수 있습니다. 초보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난관에 부딪힐 수 있어서 가급적 초보 표시를 안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탁송 일을 할 때는 통화 내용은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해두고 통화가 끝나면 다시 천천히 들어보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들어도 내용을 모르겠다면 소속사 담당자에게 물어서라도 알아내야 합니다. 만약 콜센터에서 껐다 켜라는 말을 하거나 연락처를 넣어두겠다는 말은 오더화면 안에 고객 연락처가 들어있지 않아서 앱을 종료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고객 연락처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문자를 보내주겠다면 문자로 출발지, 도착지 연락처를 보내주겠다는 말입니다. 앱을 종료했다가 다시 켜서 오더 화면을 보면 고객 번호가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보통 0508번으로 시작하거나 010 또는 070으로 시작하는 실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실제 고객 번호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번호를 눌러 고객과 통화를 해야 합니다. 고객과 통화를 할 때에도 멘트는 콜센터와 같이 해주면 됩니다. 탁송 기사라고 밝히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말하고 난 뒤 반드시 고객분께 물어봐야 합니다. 고객이 차를 줄 사람인지 아니면 도착지에서 차를 받을 사람인지 탁송 기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출발지 고객도 도착지 고객도 아니고 중간에서 의뢰를 한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고객과 통화를 할 때는 반드시 출발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중교통 앱으로 미리 확인해 놓아야 합니다. 도착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고객과 통화해서 도착 예정이 너무 늦어서 안 되겠다고 하면 죄송하다고 말하고 다른 기사가 배차되도록 조치하고 본인은 취소한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 콜센터로 전화해서 고객이 시간이 늦어서 안 된다고 하니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빨리 다른 배차를 받는 게 낫습니다. 이럴 경우 기분이 안 좋겠지만 탁송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더를 잡을 때는 거리를 잘 보고 너무 무리하게 먼 곳에 오더를 잡으면 안 됩니다. 만약 고객이 출발지에서 차를 줄 사람이라면 반드시 오더 화면에 나와 있는 주소를 물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출발지 주소가 오더화면과 틀릴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이 바빠서 오타를 치거나 잘못 올린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탁송기사만 엉뚱한 곳으로 가서 고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예약 오더인 경우 내일 아침 시간 출발이라면 출발지 고객과 통화할 때 출발 시간을 조율할 수 있으면 가급적 출발 시간을 앞당겨서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탁송은 가급적 아침 일찍 출발해야 그날 수입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과 통화를 마치면 예약 오더가 아니면 지금 바로 출발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출발지로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 앱을 보고 최단 시간 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한 다음 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대중교통 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비게이션처럼 음성이나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고 환승 정류장이나 도착 정류장을 사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탁송기사 일하는 데 편리합니다. 카카오맵 대중교통 알람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이 기능을 잘 이용하면 탁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탁송 배차를 받은 후 출발지까지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